실제 실험에서 여성 100명에게 물었더니 98명이 두 번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충격 아닌가요? 2명만 첫 번째 남자를 선택했는데 그 2명도 일단 만나보고 바꿔보겠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저는 29살 전까지 연애 때문에 멘탈도 개박살나고 극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살자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싶어서 미친듯이 연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간관계, 심리학, 매과학, 처세술, 연애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건 가리지 않고 싹 다 팠습니다. 유명하다는 연애 전문가들, 픽업 아티스트들 다 쫓아다녀봤죠. 그렇게 쓴 돈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지옥 같던 모태솔로 생활을 청산한 건 뭐 당연하고 제 주변 사람들의 연애 고민도 90% 이상 해결해주고 있어요. 물론 제 말이 진리이거나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연애 좀 치는 형 혹은 동생 정도로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오늘 이 영상을 실행하는 형님들이 계시다면 최소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 100%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남자라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모보다 마인드가 더 중요해. 남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 듣기만 해도 식상하시죠? 저도 진짜 지겹게 들어온 말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애에 10번 실패하는 남자와 10번 성공하는 남자의 차이점. 외모도 돈도 아닙니다. 진짜 답 없어 보이는 남자들도 제가 알려드린 핵심만 바꿨더니 여자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0명 넘는 남자들의 연애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 연애 못하는 남자들의 문제가 완전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도 5년 전에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었죠. 여자들은 왜 나한테만 차가울까? 난 뭐가 부족할까?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했죠. 돈도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드릴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99%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오늘부터 실천 가능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물로 호감을 얻으려 하지 말 것. 제가 20대 때 가장 많이 한 치명적인 실수, 선물로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흑역사 있을 겁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커피 기프티콘 보내기, 특별한 날도 아닌데 깜짝 선물하기, 관심 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주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자원과시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수컷 동물들이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서 자원을 과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왜냐하면 단순히 선물해주는 행위는 오히려 낮은 자존감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죠. 젖어야 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마음을 젖게 하려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형님 자체가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가치감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타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형님 수중에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친구 비싼 가방 하나 사주면 좀 이쁨 받지 않을까? 근데 잠깐만요. 현실은 충격적인 게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준 여자의 98%가 3개월 안에 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친구는 연봉의 4분의 1을 여자한테 쓰고도 결국 오빠는 좋은 사람이고 너무 괜찮은데 나에게 너무 과분해 라는 말과 함께 차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죠. 당연히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빚더미에 앉은 남자들을 너무 환히 봤어요. 아니 여자를 꼬시에 돈 500만 원이 수중에 있다면 차라리 PT 30회를 끊거나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과감히 여러가지 시도해보거나 이렇게 나한테 투자하는 게 연애 성공률을 10배 이상 높이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관계심리학 연구를 보면 자기개발에 투자한 사람이 타인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선물로 일시적인 호감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한테 반한 게 아니에요. 선물에 반한 거죠. 반면에 나한테 투자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한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자가 나를 볼 때 그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형님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니까요. 여자한테 어떤 선물로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 자체가 매력적으로 돼서 여자한테 선물이 된다. 이게 형님의 연애 1원칙이 되어야 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요. 둘째,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남자가 된 이상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만큼 남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게 또 없어요. 여자를 만날 때도 확실한 기준을 갖고 여자를 만나야 돼요.
너가 이런 점이 좋아서 너를 만나게 된다. 너가 이에 이래서 너를 만나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내가 갖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 관계 심리학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낮은 자존감의 신호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남자가 본인의 이상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그냥 예쁘고 착하면 돼요. 그냥 여자친구만 생기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남자, 저는 자기 일에 열정 있는 여자가 좋습니다. 저는 가치관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 실험에서 여성 100명에게 물었더니 98명이 두 번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충격 아닌가요? 두 명만 첫 번째 남자를 선택했는데 그 두 명도 일단 만나보고 바꿔보겠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남자를 교정 대상으로 보는 거죠. 진짜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자한테 다 맞춰주면 배려심 있어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 대부분이 자신만의 기준이 없어서 상대방 말에 이리저리 휘둘려요. 자신한테 휘둘리는 남자가 매력이 있어 보일까요? 여자는 절대로 자기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지금 어떤 분야가 됐든 형님만의 기준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기준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은지, 형님에게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기준들이 하나하나 있어야지 진정한 남성성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셋째, 활동 반경을 넓혀라.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회사에서만 이제 여자를 찾는 남자의 성공률은 10%도 안 될 거예요. 난 내성적이라서, 낯선 사람들이랑 대화가 어색해서, 이런 생각으로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계시면 그럼 형님의 90% 연애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신경과학 저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 전두엽 영역이 최대 43% 더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이 영역은 특히 감정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과 직결되는데 연애의 성공률과 정비례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지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치죠.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 말투에 담긴 진짜 의미, 분위기를 읽는 능력, 이런 게 발달하는 거죠.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뇌세포죠. 근데 이게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만 발달한다고 해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넌씨눈 들어봤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넌씨눈 친구들 중에는 여자친구가 제대로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사람으로서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을 키워야겠죠. 이 사회적 지능 책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부딪히셔야 돼요. 특히 내향적인 성격인 분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셔야 돼요. 난 원래 이런 성격이야, 이런 말로 도망치지 마시고요. 내향적일수록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본인 스스로 이성을 딱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 좁은 반경을 벗어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미팅이든 단체 로테이션 소개팅이든 일단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환경이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면 그냥 평생 그 자리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물로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형님 자체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확실한 기준을 가지세요. 여성들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남자 1, 2위를 다투는 유형, 우유부단한 남자예요. 셋째, 활동 반경을 넓히세요. 사회적 지능은 직접 부딪혀야만 키울 수 있어요. 이건 유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3가지 원칙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연애 성공률이 폭발적으로 향상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재밌는 지식들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